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재고는 줄고 있다. 실시간 UI 경험을 위한 SS의 여정. 프론터 개발자 김민우입니다. 저희는 실시간 UI 경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여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에게 선물하기 지면 소개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는 포미페이지라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 트렌드에 맞춘 큐레이션 지면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단독 상품, 한정 수량, 오늘만 오픈 같은 긴박한 정보가 강조되며 실시간 재고, 타이머, 알림 등을 통해 몰입감 있는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지면인데요. 포미 지면에는 전략 상품을 빠르게 노출하기 위한 전용 상품 카드 형태의 구성 요소인 이른바 킬러 카드가 있습니다. 한정 수량, 단독 할인, 오늘만 오픈 같은 긴박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타이머, 알림, 실시간 재고를 통해 사용자의 시선을 끌고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합니다. 킬러 카드는 한정 수량이나 카운트다운처럼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남은 수량이 빠르게 줄고 타이머가 초 단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늦게 반영되면 사용자는 신뢰를 잃고 구매 전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실시간 전략 구조가 꼭 필요했습니다. SSE 소개 및 도입 배경입니다. SSE 소개에 앞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폴링, 웹소켓, 그리고 SSE입니다. 폴링은 계속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게에 1분마다 전화를 걸어 재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전화가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웹소켓입니다. 전화기를 계속 연결해 두고 워키토키와 같이 서로 원할 때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유롭지만 항상 연결을 유지해야 하니 관리가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소개할 SSE입니다. SSE는 FC 알림 방식과 비슷합니다.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서버가 알아서 재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필요한 순간에만 알림을 주니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희가 실시간 구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방식은 폴링, 즉 주기적으로 API를 요청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논의 단계에서 폴링은 빠르게 탈락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입니다.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한 상황에서 1초마다 API를 호출하는 건 서버 입장에서는 이벤트가 없어도 계속 요청을 처리해야 하므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둘째, 배터리와 리소스 문제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브라우저가 주기적으로 요청을 보내는 구조가 배터리 소모를 가중시키고 화면이 백그라운드로 전환될 때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폴링과 SSE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SSE는 폴링 대비 약 2.8배 더 많은 트래픽을 안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요청을 줄일 수 있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폴링 대신 SSE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후보로 떠오른 건 실시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웹소켓이었습니다. 웹소켓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지속적인 양방향 연결을 유지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이나 협업 툴 등엔 아주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민 끝에 웹소켓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사실 단순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흐름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푸시하는 단방향 흐름이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실시간으로 무언가 전송할 필요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기술이 SSE, 서버 센터 이벤트입니다. SSE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성 없이 HTTP 위에서 동작하고 클라이언트는 단 한 번의 연결로 서버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터를 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이벤트 소스 API를 통해 별도 라이브러리 없이 간단하게 실시간 통신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서비스의 실시간 기능 요구사항에는 SSE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폴링도 웹소켓도 아닌 SSE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서버 센트 이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챗 GPT를 자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GPT가 답변을 한 글자씩 출력하는 방식, 그게 바로 SSE 기반입니다. SSE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단방향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푸시하는 웹 기술입니다. HTTP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하며 서버가 응답을 완료하지 않고 연결을 열어둔 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스트림하는 방식입니다. 자동 재연결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네트워크 끊김에도 안정적입니다. 실시간 알림, 주식 시세, 뉴스피드 등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만 정보가 흘러야 하는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프론트에서는 이런 SSE를 어떻게 받아서 UI에 반영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벤트 소스라는 브라우저 API입니다. 이벤트 소스 객체를 생성하면 브라우저는 지정된 URL로 서버와 지속적인 HTTP 연결을 맺습니다. 서버가 전송하는 이벤트를 받으면 브라우저는 이를 수신해 온 메시지 또는 등록된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개발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즉, 개발자는 복잡한 이벤트 처리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브라우저가 제공해주는 이벤트 소스 API만으로 안정적인 실시간 구조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소스의 주요 동작에 대해 영상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소스는 단순히 연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끊김없이 데이터를 수신하고 끊겨도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매우 견고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자동 재연결인데요. 연결이 끊기더라도 브라우저는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때 이전 이벤트의 ID 값을 기억해서 라스트 이벤트 아이디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중간에 놓친 데이터 없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실시간 기능 구현이 훨씬 더 단단하고 신뢰성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 재연결 기능 덕분에 저희 내부 보안 공고사항 중 하나였던 1분 주기로 SSE 연결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소스는 끊김없이 자동으로 재연결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로직 없이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실시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소스는 구현이 간단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HTTP 1.1 연결수 제한입니다. SSE는 HTTP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동일 도메인에 대해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의 연결만 허용합니다. 너무 많은 SSE 연결을 동시에 열거나 다른 HTTP 요청과 겹치게 되면 연결이 지연되거나 블로킹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HTTP2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2는 하나의 TCP 연결로 여러 요청을 멀티플렉싱 할 수 있어서 SSE 시스템과 다른 요청들이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소스 정리입니다. 이벤트 소스 객체는 명시적으로 닿지 않으면 계속 연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SPA 환경에서는 페이지 이동 시 꼭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페이지의 SSE 연결이 계속 살아있어 불필요한 서버 부하나 리소스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RS 정책인데요. 이벤트 소스는 XML HTTP 리퀘스트와 마찬가지로
CORS 규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서버가 반드시 Access Control Allow Origin 헤더를 포함해 클라이언트 도메인에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인증 처리 방식입니다. SSE는 기본적으로 HTTP 기반이기 때문에 인증도 HTTP 인증 방식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벤트 소스는 패치처럼 요청 헤더를 직접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 헤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쿠키 기반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하면 SSE는 매우 안정적인 실시간 통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소스 덕분에 실시간 데이터를 쉽게 받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음은 이 데이터를 화면 UI에 자연스럽게 반영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기의 프론트엔드는 앵귤러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앵귤러는 오랫동안 RxJS를 활용한 반응형 처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시그널이라는 새로운 반응형 상태 관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RxJS의 옵저버블은 앵귤러에서 비동기 데이터 흐름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핵심 개념으로 컴포넌트나 서비스에서 옵저버블을 구독하고 있으면 API 응답, 사용자 입력, 이벤트 스트림 등 비동기 데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해당 구독 로직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UI가 반응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SSE처럼 서버에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리는데요. 다만 이벤트 소스는 기본적으로 콜백 기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앵귤러의 반응형 체계에 연결하기엔 불편한 점이 있었고, 이 부분을 RxJS의 옵저버블로 랩핑해서 자연스럽게 통합했습니다. 즉, new 옵저버블을 통해 이벤트 소스를 감싸고 메시지가 들어오면 next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앵귤러 전반에서 RxJS의 연산자들과 함께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컴포넌트가 파괴될 때 자동으로 이벤트 소스 연결도 정리되어 메모리 누수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앵귤러의 컴포넌트인데요. 저희는 먼저 서버로부터 SSE로 전달받은 스트림 데이터를 옵저버블로 구독한 뒤 시그널로 변환하여 템플릿에 바인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단순히 실시간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앵귤러의 반응형 렌더링 구조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리렌더링 없이 성능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기 위함인데요. 덕분에 실시간 재고나 타이머처럼 짧은 주기의 상태 변화가 발생해도 전체 UI를 다시 렌더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컴포넌트의 템플릿에서는 시그널을 통해 서버로부터 수신한 실시간 데이터가 바인딩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앞서 SSE를 통해 들어온 이벤트 스트림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앵귤러는 16버전부터 시그널과 컴퓨티드라는 새로운 반응형 상태 관리 방식이 도입되었고, 시그널은 값의 변경을 자동으로 추적해주고 UI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서버로부터 SSE 방식으로 전달된 이벤트 스트림을 옵저버블로 먼저 구독하고 이를 시그널로 변환해 템플릿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었고,
성능 최적화와 유지 보수성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짧은 주기의 실시간 변화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UI 업데이트 구조를 훨씬 간결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이벤트를 수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버에서 이벤트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선물하기에서 서버 개발을 맡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벤트를 흘려주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스프링 웹플럭스 기반 서버에서 어떻게 SSE를 구현하였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설계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들에게 실시간 재고 정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였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재고를 보여줘야 돼 라는 막연한 요구사항을 듣고 저희는 이런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상품 재고를 관리하는 서버에서 재고가 변경될 때마다 메시지 큐로 이벤트를 보내주면 SSE 서버에서 이를 받아 클라이언트에게 뿌려주는 아주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요청 없이 서버에서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코틀린 웹플럭스 기반의 서버로 이를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HTTP GET 요청에 미디어 타입 텍스트 이벤트 스트림으로 플럭스를 반환하는 컨트롤러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아래 코드는 1초마다 카운트를 흘려주는 스트림이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구독하면 오른쪽과 같이 데이터 0, 데이터 1처럼 키, 콜론, 값의 포맷으로 이벤트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데이터 포맷이 일정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서버 센트 이벤트라는 정형화된 타입의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일관된 표준 포맷으로 여러 메타 정보를 포함한 이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객체에 옵셔널하게 붙일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벤트와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에는 해당 이벤트의 타입을, 데이터에는 본문을 담아 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챗GPT의 예시를 다시 보면 메시지와 델타로 구분되는 노란색 영역이 이벤트, 실제 응답 본문이 오는 흰색 영역이 데이터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구독자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터 코어의 퍼블리셔 모듈에는 싱크라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싱크는 동기화의 싱크가 아니라 싱크대가 물을 받아 흘려보내주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싱크 자체는 클라이언트 단으로 이벤트를 방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구체적인 스펙을 설정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저희의 경우 한 번의 구독 이후 다수의 이벤트를 보낼 수 있는 매니 스펙과 다수의 구독자들에게 동시에 이벤트를 보낼 수 있는 멀티캣 스펙을 채택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그림과 같이 메시지 큐로부터 재고 정보가 담긴 다수의 이벤트를 받으면 구독자 모두에게 이벤트를 브로드캐스팅하는 싱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했던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쪽 그림으로 돌아와서 아직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 중 실시간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쪽 메시지 큐와 서버 측 컨슈머입니다. 메시지 큐의 뒷단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제외하도록 하고 SSE 서버의 앞단은 싱크를 통해 이벤트를 보내주도록 구성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메시지 큐에서 이벤트를 받아 싱크로 이를 흘려보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떤 메시지 큐를 사용할지부터 선택해야 했는데요. RabbitMQ,
카프카, 레디스 펍섭 세 가지 선택지 중 저희는 레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솔루션들과 비교했을 때 레디스는 메시지가 휘발되어 유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가 보내는 메시지는 알림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메시지 유실이 크리티컬하지 않고 무엇보다 지연 시간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시간 재고를 보여주려는 저희의 요구사항에 맞다고 생각하여 레디스 펍섭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샘플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getMapping으로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고 텍스트 이벤트 스트림으로 미디어 타입을 선언하였으며 응답 데이터를 서버 센트 이벤트로 매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의 구독자에게 다수의 메시지를 보내줄 싱크를 준비한 뒤 재고 이벤트를 받을 레디스 채널을 구독하여 큐에서 받은 이벤트를 미리 만들어준 싱크로 흘려보내줍니다. 이것으로 실시간 재고를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내주는 SSE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질문에 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안정성이라는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서버의 안정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서버 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부하는 CPU, 메모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청이 많이 들어올수록 서버 리소스 사용량이 많아져 부하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RESTful API 서버에서는 요청당 응답 IO 1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초당 트랜잭션 수, 즉 1초당 요청 수인 TPS에 비례하게 서버에 부하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요청으로 지속적인 연결을 맺어 여러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SSE 서버에서는 서버의 부하가 요청 수에만 비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STful API 서버의 알바생은 손님의 요청에 무조건 1초 안에 대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3명의 손님이 재고 몇 개 남았나요? 라고 동시에 물어본다면 알바생은 1초 동안 정직하게 3번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SSE 서버의 알바생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3명의 손님의 물음에도 1초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앞에 RESTful API 서버 알바생의 경우와 같이 3명의 손님이 질문을 했지만 SSE 알바생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RESTful API 서버와 달리 SSE 서버가 받는 부하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수에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정이 넘치는 알바생이 한 명의 손님에게도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서 손님은 한 번 질문했지만 알바생이 1초에 3번이나 대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금 전 3명의 손님을 받던 알바생보다 이 친구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SSE 서버가 받는 부하는 손님 수, 즉 클라이언트의 요청 수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발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SSE 서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활성 커넥션 수와 이벤트 발행 속도 두 가지였습니다. 활성 커넥션 수는 현재 맺어진 SSE 스트림의 수로 TPS와 유사하게 접속한 사용자 수에 비례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SSE 서버에서는 이벤트 발행 속도 또한 서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SE 서버에서는 각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가 발행될 때마다 네트워크 IO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벤트 발행 속도가 높아질수록 서버의 CPU와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의 예시에서 알바생이 말을 빨리 할수록 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서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활성 커넥션 수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사용자의 수, 즉 손님 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버에서 제어가 가능한 이벤트 발행 속도에 포커스를 맞춰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재고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DB를 조회하여 이벤트를 보내주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SSE 서버는 스톡 999라는 이벤트를 자신을 구독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점에 큐에서 컨슘한 이벤트의 내용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상황에서 SSE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를 반드시 보내야 될까요? 이벤트를 보내더라도 사용자가 보는 화면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불필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고 서버에서 속도 조절 없이 모든 재고 변화 이벤트를 보내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특정 상품의 인기가 너무 많아 빠른 속도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면 재고 서버의 입장에서는 초당 N번의 이벤트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 구독자들에게 브로드캐스팅하는 SSE 서버의 입장에서는 전체 커넥션 수의 배수만큼 I/O 작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000개의 재고를 가진 인기 상품이 1분 만에 매진이 되었고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 수가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SSE 서버가 1분 동안 받은 이벤트는 1000개지만 구독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1분 동안 1000 곱하기 10만 총 1억 건의 이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높은 트래픽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버의 부하를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저희는 불필요한 이벤트 발행을 줄여 I/O 작업을 최소화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원천 서버에서 몽고DB의 상품 재고의 스냅샷을 저장하면 해당 컬렉션의 변경을 감지하는 워커 모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컬렉션 변경 이벤트를 샘플링하여 레디스 채널로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재고 서버의 상세 구현 방식과는 무관하게 재고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컬렉션 변경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재고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샘플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장 최신 이벤트 1개만을 선택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벤트를 줄여 서버의 I/O 작업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인 컬렉션 감시를 위해 저희는 몽고DB에 체인지 스트림이라는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체인지 스트림은 OP 로그 기반으로 실시간 도큐먼트 변경 이벤트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몽고DB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컬렉션, DB, 클러스터 수준의 변경까지 감지가 가능하며 도큐먼트 스냅샷 제공, 필터링 및 애그리게이션을 지원하는 등 실시간 변경 감지를 위해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구조대로 체인지 스트림을 활용한 예시 코드입니다. 체인지 스트림을 생성한 뒤 왓치 컬렉션 메소드를 통해 감시할 컬렉션을 지정하고 애그리게이션을 통해 필요한 오퍼레이션 타입의 이벤트만을 필터링한 뒤 1초 동안 받은 이벤트들을 샘플링하여 최신 도큐먼트 변경 이벤트 1개만을 뽑아서 이 이벤트를 레디스 채널로 전달해 줍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앞에서 말했던 중복 이벤트 발행과 이벤트 발행 속도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받았던 날 같은 화면을 보고 있던 사용자의 수가 10만 명을 넘겼지만 CPU 사용량을 15% 수준으로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서버에서 SSE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SSE는 긴 시간 동안 커넥션을 열어두기 때문에 엔진엑스 프록시 설정에서 리드 및 샌드 타임아웃을 길게 늘려두어야 하고 실시간 통신을 위해서 프록시 버퍼링과 캐시 설정을 꺼두어야 합니다. 또한 SSE 서버는 연결을 길게 유지하여 커넥션을 고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별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두어 롱 커넥션들을 격리하고 연결 지속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재연결 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다른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의 실시간 UI 경험을 위해 SSE를 프론트와 서버에서 각각 어떻게 도입하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벤트 소스, 옵저버블, 시그널을 통해 수신받은 이벤트를 실시간 UI로 풀어내었고, 서버에서는 싱크, 레디스 펍섭, 몽고 체인지 스트림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 도입해보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선물하기가 사용자들에게 실시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를 여러 가지 상황에 활용하여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들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다가가는 선물하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